자, 서킷 6회차 9번부터 풀이하도록 합시다. fx가 0이 되고 그 0 될 수 있는 포인트의 x는 마이너스 1, 0, 1 3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는 양수인 4차 함수였고요. 내려오겠죠. 자, 근데 f'-1과 f'0과 f'1을 더한 게 3이랍니다. 근데 만족하는 fx를 구해서 3을 대입해볼래? 라는 문제 같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fx가 0이 될 수 있는 포인트는 요거 3개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 그럼 fx 형태는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겠고요. 뭐 a라고 잡을까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과 x 형태를 가지고 있겠지. 거기에 4차니까 하나 더 있을 겁니다. x 마이너스 p라고 둡시다. 이렇게. 근데 이 p의 후보는 어차피 근이 마이너스 1과 0하고 1밖에 없잖아. 0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따라서 얘들도 0 아니면 1 아니면 마이너스 1 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일단은 프라임을 해볼 건데 우리가 이 4개짜리 미분할 거잖아, 그지? 그럼 하나씩 미분해서 나머지는 곱하면 되는데 f'의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1항이 살아있으면 얘는 다 무조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걔를 가리고 미분한다고 그랬어, 내가 본 수업 때. 그래서 f' 마이너스 1을 구할 때는 x 플러스 1을 제외한 나머지 항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를 대입을 하는 거죠. 그치?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할 거니까 a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열심히 정리 좀 할게요. 그럼 2a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가 되면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p라고 둘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f'의 0도 똑같은 원리로 그러면 x항이 사라지면 되겠... 이거 다 줘버렸네. x항이 사라지면 되겠죠. 얘를 가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각각 이제 여기다 0을 대입하는 거니까 a에다가 1 되겠고 마이너스 1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p가 되겠죠. 즉 얘는 ap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f'의 1값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얘도 그러면 x 플러스 1항을 제외한 나머지 대입을 하면 되니까 a에 2에다가 1에다가 1 마이너스 p 즉 2a에다가 1 마이너스 p를 곱할 거고 조요식은 2a 마이너스 2ap가 되겠죠. 그리고 3개를 더했을 때 그 값이 3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시작할 때 언급했죠. p는 어차피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마이너스 1이거나 0이거나 1 중에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3개를 더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2ap랑 마이너스 2ap랑 ap는 마이너스 3ap로 정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a랑 2a는 소거가 되겠죠. 요 값이 3이고요. 그럼 AP 포인트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근데 P가 될 수 있는 포인트는 마이너스 1이거나 0이거나 1인데 0은 안 되겠죠, 당연히. 마이너스 1과 1 중에서는 자, 시작할 때 A가 뭐냐면 최고차항 개수인데 얘가 양수라고 했어요. 즉 그래서 A는 1 무조건 대줘야 되고요. 그럼 P는 마이너스 1로 결정이 되겠죠. 그럼 fx가 완성이 되겠네요, 여기서. 그죠?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과 x랑 x 플러스 1, 즉 x 플러스 1은 제곱이 되겠다, 그지? 이거 제곱으로 쓰고 완성을 시켜주면 되겠네. 거기다가 우리는 f3을 대입해서 완성을 시킬 거니까 3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16이 되겠고요. 여기는 2가 되겠고 뒤에는 3이 곱해지겠죠. 따라서 답은 96이라고 결정이 가능할 겁니다. 5번이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fx는 a sin x 더하기 b sin x 절대값인데 0하고 파이 범위 내에서 이 fx의 최대값을 구하면 3이랍니다. 그죠? 그러면 가하 조건부터 잠깐 보면 0하고 파이 범위 내에서는 어차피 sin x도 양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fx는 나올 때 a sin x는 그대로 있고 얘도 나올 때 b sin x가 정의되겠지. 즉 a 더하기 b의 sin x가 될 겁니다. 이 포인트가 최대값이 3이란 소리니까 이 a 더하기 b가 반드시 3이 되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두 번째 0하고 4파이 범위 내에서 얘들 주기갈 중에 뭐 2파이 아니겠습니까, 그제? 그래서 두 번 그리란 소린데 그 두 번을 그렸을 때 fx가 2랑 만나는 포인트가 실근이 몇 개 나와야 돼? 6개가 나와야 돼. 그 말은 0부터 2파이 범위 내에서는 그 실근 개수가 3개면 되겠지. 그죠? 한번 그려보지 뭐. 0하고 파이 범위 내에서는 좀 전에 그렸듯이 그냥 이렇게 올라간 형태가 될 거고요. 그 최대값은 3이었죠. a 더하기 b였으니까. 그 다음에
파이부터 2파이 범위 내에서는 자 뒤에 나오는 값이 이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나올 때 fx가 되면서 a sin x 마이너스 b sin x가 될 겁니다. 즉 a 마이너스 b의 sin x가 될 건데요. 그죠? 요 그래프가 뒤집어졌을 겁니다. 맞습니까? 얘가 뒤집어지지 않고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죠? 원래 그래프가. 그러면 이러면 절대로 얘들은 그 y는 2랑 만나는 포인트가 3개가 나올 수가 없어. 0하고 2파이 범위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뒤집어진단 말은 요 a-b가 반드시 음수였다 이 말이겠죠. b가 더 크다는 소리겠지. 그리고 딱 정확하게 2가 되는 포인트를 3개를 지나려면 여기가 높이가 2가 되는 포인트겠죠. 요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2가 되는 포인트고 가운데 얼마입니까? 2분의 3파이죠. 2분의 3파이를 넣으면 그 값이 2였다라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럼 2분의 3파이를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일단 a 더하기 b가 우리가 3인 건 알고 있고요. 1번 조건에서 지금 2번 조건에서는 2분의 3파이 넣으면 그 값이 2인 걸 활용해서 사인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를 되겠고요. 그럼 곱해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즉 2였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두 개를 바로 더해주면 2b 값은 5 될 거고 b 값은 2분의 5 그럼 a 값은 2분의 1 되겠죠. 그래서 우린 2a 더하기 b 값을 구할 거니까 a에는 2배를 해주고 1 되겠고 b는 그대로 2분의 5로 더하게 되면 2분의 7이라고 최종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답은 2번이었죠. 11번입니다. 등차 수열이고요. A3이랑 A4랑 곱한 게 음수란 소리는 얘들 보고 반대란 소리겠지. 그런데 A5가 4예요. 그러면 유추하기로는 공차는 갈수록 커지겠구나. 그리고 A3은 음수고 A4는 양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A3은 음수고 A4는 양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5는 당연히 4니까 양수겠죠. 여기서.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제 AK가 마이너스 8이 되게 하는 포인트를 찾을 건데요. 그 K 값도 구할 거고 그럼 K가 나오면 뭐 초항과 공차를 다 구할 수 있는 힌트가 되겠죠. 그래서 A8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두 개 더해서. 그러면 AK가 마이너스 8이 될 수 있는 포인트는 당연히 A3보다 앞쪽이겠지. A3이 마이너스 8일 수도 있고 그지? 아니면 A2나 A1 값이 마이너스 8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A3이 마이너스 8이야. 그죠? 얘가 마이너스 8이면 A5가 얼마입니까? 4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그러면 두 칸 건너뛰어서 얼마 커졌습니까? 두 칸 건너뛰어서 12가 커졌지. 그지? 그럼 이 D 값이 12가 될 건데요. 그럼 D 값은 6가 되겠죠. D가 6이 돼버리면 얘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밖에 안 돼요. 그러면 A3이랑 A4 같은 보잖아요. 그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조건이 위배가 되겠지? 얘는 아니겠죠. 그럼 이제 A8이 마이너스 8인가 A2가 마이너스 8인가를 확인해 봅시다. 얘도 그럼 A5가 여전히 4니까 얘는 3칸 건너뛰어서 얼마입니까? 12였죠? 3D가 12가 될 겁니다. 즉 D값은 여기서 4가 되겠죠. 그러면 A3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 A4 같은 경우에는 0이 돼버리겠지? 그럼 또 둘이 곱하면 0 돼버리네. 음수가 되는 거에 위배가 될 거니까 얘도 아니겠죠. 그러면 A1이 마이너스 8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K는 1로 확정이 될 겁니다. 초항은 마이너스 8이고요. A5항이 4가 될 거니까요. 이러면 항 차이가 4개만큼 차이 나겠지? 4D가 12, 즉 D값은 3이 될 겁니다. 굳이 A3과 A4는 확인 안 해봐도 되겠지. 쟤밖에 없을 거니까 당연히. 그치? 확인 굳이 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5 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는 1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호 반대고 음수 양수 만족하잖아요. 그치?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D가 3인 거 알고요. 우리는 A8을 먼저 구할 거예요. A8은 뭐 A5로 가져와서 A5에다가 3D를 더하는 거겠지. A5 값은 우리가 4인 거 알고 있으니까 4에다가 9를 더하게 되면 14. 즉 K가 1이었고 A8이 13이니까 우리는 K 더하기 A8을 해주면 답이 14인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3번이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최고차함계수가 마이너스 1이고 3차 함수입니다. fx가. 그죠? 아래로 떨어지는 형태가 되겠네. 양수 k에 대해서 fx 위의 점 0,0에서의 접선과 y는 fx 위의 점 k, 3k에서의 접선이 한 점에서만 만나고요. 그 두 접선에 이루는 각을 y는 x가 이등분합니다. y는 x가 이등분한다? 잠깐 보면 두 직선이 있을 때
이렇게 두 직선이 있을 때 가운데 y는 x가 지나면 이게 공통수학 1, 그러니까 지금 니들한테는 수학상 내용이겠지, 그치? 거기 있는 내용인데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면 항상 이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은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알죠? 얘를 m1이라고 얘를 m2라 했을 때 m1과 m2의 곱은 항상 기울기 곱이 1입니다. 이거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fx 위에 좀 0,0에서 접선을 구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 미분해서 0 넣어주면 기울기 나올 거고 0,0을 지날 거니까 요 함수는 y는 f'0x밖에 안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k,3k에서 접선은 y가 f'k가 되겠고 x-k 더하기 3k가 되겠지.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 중간에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게 또 y는 x랍니다. 그럼 이런 그림이잖아요, 그치? 쉽게 말하면 y는 x랑도 한 점 만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얘하고 y는 x가 만날 수 있는 포인트는 얘도 뭐 이게 상수니까 y는 2x, y는 3x 이런 꼴이잖아, 그치? 그럼 얘하고 만나는 포인트는 0,0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 y는 x가 지나고 있고 뭐 y는 2x든 y가 3x든 무조건 3분의 x든 여기가 무조건 0,0이니까 0,0을 얘가 공유하고 있겠구나라는 거죠, 문제에서. 그럼 얘도 0,0을 지나고 있는 직선이겠죠. 그럼 0,0과 얘는 k,3k를 지나는 직선이었지. 여기서 우리는 기울기를 알 수 있겠네. 얘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3이 나오죠. 왜? 0에서부터 k까지, 0에서부터 3k까지니까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k분의 3k, 즉 3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언급했듯이 두 개의 기울기 곱이 1이기 때문에 얘의 기울기가 3이라면 얘는 자연스럽게 기울기가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f'0 값이 3분의 1이겠구나 라는 겁니다. 우리는 fx를 구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죠? 3번 넘어와서 차이 함수 계속할게요. 자, fx가 그러니까 요 접선 있는데, 그지? 요 접선은 이제 우리가 완벽히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얘도 0,0과 기울기 3이니까 얼마입니까? 얘는 y는 3x라고 할 수 있겠죠. 그지? 정확하게 얘는 3분의 1x고요. 그러면 요거랑 차이 함수 이용하면 fx에서 3x를 빼잖아. 그럼 0,0을 둘 다 지나고 있고 얼마입니까? k,3k 접하고 있잖아요, 문제에서. 그지?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식을 제곱 k에서 접하고 있겠죠. 마이너스 가져올 거고요. 최고차계수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x를 지날 거고 x-k에서 접할 겁니다. 접점이 k,3k라 했기 때문에 x 포인트가 당연히 k에 접하고 있겠죠. 중근일 겁니다. 그럼 fx는 마이너스 x에 x-k 제곱 더하기 3x가 되겠죠. 우리는 f'0이 3분의 1인 거 아니까 요거 이용해서 k 값만 구해주면 끝나지 않을까 싶다, 그지? 그래서 미분합시다. f'x는 곱미분 이용해주면 마이너스에 x-k 제곱 마이너스 2x에 x-k 해주고 뒤에는 더하기 3 되겠죠. 요 식에다가 0을 대입할 겁니다. f'0은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k 제곱이 되겠고요. 0 넣으면 사라지겠죠. 더하기 3 될 겁니다. 요 값이 얼마냐면 3분의 1이라고 했어요. 즉 k 제곱은 3분의 8 되겠고요. k 값은 얼마입니까? 3분의 루트 3분의 2 루트 2가 되겠죠. 물론 풀마가 붙겠지만 k 위치상 k는 양수라고 하거든요. 당연히 플러스겠죠. k는 3분의 2 루트 6이 되겠습니까? 일단 k 값 확정됐고요. fx를 완성시켜서 여기다 우리는 얼마 대입할 겁니까? 루트 6을 대입할 겁니다. 이게 이제 계산 문제지. f 루트 6은 마이너스 루트 6에 루트 6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6 전체 제곱이었고요. 더하기 여기는 3 루트 6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 루트 6이고 여기는 3분의 루트 6이 되면서 제곱이 되겠죠. 3 루트 6 될 겁니다. 그럼 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6에 9분의 6, 즉 3분의 2가 되겠고요. 거기다가 뒤에 3 루트 6을 더하게 되면 3분의 여기가 7 루트 6이라고 정의될 거고요. 여기다 k를 더할 거니까 3분의 7 루트 6에다가 k 값인 3분의 2 루트 6을 더하게 되면 3분의 9 루트 6, 즉 3 루트 6이라고 최종 정리가 가능하겠죠. 답이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합시다. 현재 AD 포인트가 루트 5, 그 다음에 AB랑 BD는 모르겠어. 여기를 일단 1대3인 거 알고 있으니까 K랑 3K로 잡을게요. 자, 그 다음에 ABD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2분의 3이고 HD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6분의 7 주는 거 봐서는 요거 두 개 통해서는 사인 법칙으로 뭐 사인 세타라든지 아니면 뭐 코사인 세타라든지 그 값을 한번 구해볼래라는 것 같아. 마지막에 우리가 구할 거는 H제곱이랑 CD의 제곱이에요. 핵심을 까먹지 마세요. 얘하고 요거의 제곱의 합을 구하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값들을 일단 표현할 건데 내가 여기를 일단은 뭐 베타라고 두고 여기를 알파라고 둘게요. 되셨습니까? 첫 번째는 사인 알파분의 루트 5를 쓰면 요건 이제 ABD의 외접원의 반지름 이용해서 구할 거니까 2배 해주면 3이 되겠죠. 여기서 사인 알파가 얼마냐면 3분의 루트 5가 되겠고, 즉 코사인 알파는 또 자연스럽게 3분의 얼마입니까? 2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K 값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먼저 그지?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1-1번이라 할게요. 여기서 자, 그러면 5는 K제곱 더하기 9K제곱 마이너스 2배에 K 곱하기 3K 해주고 코사인 알파인 3분의 2를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5가 10K제곱 되겠고요. 여기는 약분해주고 마사 K제곱이 되겠지. 따라서 여기서 6K제곱은 5, 즉 K제곱이 6분의 5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알고 넘어갑시다. 오늘 그 다음에 또 베타도 이용해서 구할게. 2번에서 사인 베타분의 루트 5를 써도 얼마예요? 얘가 그 외접 반지름가 6분의 7이니까 얘는 2배 해주면 3분의 7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사인 베타는 7분의 3 루트 5가 되겠고요. 그러면 코사인 베타 같은 경우에는 7분의 얘가 제곱하면 45잖아, 그지? 그럼 4 되려면 여기는 2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2가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도 먼저 구해놓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AC를 몰라. A라고 둘게요. CD를 몰라. B라고 둡시다.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하는 건데 얘를 딱 보는 순간 일단 코사인 법칙을 쓰고 싶어야 돼, 애들이. 2-2번에 그럼 5는 또 해볼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배의 AB 해주고 코사인 베타니까 얼마입니까? 7분의 2를 곱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값만 구하면 끝나는 거 알까? 이제 여기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근데 모르는 게 뭐야? AB 곱한 걸 몰라 우리가. 그지? 쟤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그지? 시작할 때 평행하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까? AD랑 BC가 서로 평행합니다. 얘들 평행선의 정의가 뭐냐면 평행할 때 밑변이 동일하다면 요 넓이하고 요 넓이는 같지. 그치? 평행선 정리잖아. 그치? 요 원리로 문제를 풀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삼각형 ABD랑 삼각형 ACD가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요 넓이하고 요 넓이야. 왜냐면 AD가 밑변이고 높이가 동일할 거니까. 그치? 그럼 넓이로 한번 접근해 보자고.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삼각형 ABD 넓이를 구할게요. 3번이라 적고 정리합시다. 삼각형 ABD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이웃한 두 변이 K랑 3K였죠. 그러면 3K 제곱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인 알파가 올 겁니다. 사인 알파가 구해놨잖아, 그지? 3분의 루트 5. 그러면 삼각형 두 번째는 이제 ACD를 볼 건데요. 걔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해주고 난 다음에 사인 세타니까 사인 베타가 얼마죠? 7분의 3 루트 5죠. 근데 이 넓이 두 개가 서로 같다니까, 문제에서. 그럼 2분의 1 날려. 여기 3 루트 5 날려. 그지? 그러면 3분의 K제곱이 얼마인데 여기서 7분의 AB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우리는 이게 마이너스 7분의 4AB가 될 거니까 4배를 해서 넣어주면 되겠네. 4배 하면 3분의 4K제곱은 7분의 4AB가 될 거고요. 아까 K제곱이 얼마였냐면 6분의 5였거든요. 그래서 3분의 4에다가 6분의 5 곱한 게 즉 7분의 4AB가 되겠구나 라는 거죠. 약분해주면 9분의 10 되겠네. 요거 대신에 전체에 9분의 10을 넣어주면 끝나겠지. 그래서 이 항에서 가봐. 그럼 5 더하기 9분의 10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거니까 최종적으로 9분의 55라고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죠. 자, 14번 문제.
요거는 이제 케이스 분류를 안 하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 자, 일단 최고차는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예요. fx는 gx랑 gx 더하기 fk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이거 좀 이런 문제 보면 gx가 불연속이 되면 이 gx 더하기 fk가 연속이 돼서 연속 중에서도 0이겠지. 걔가 돼서 곱했을 때 그지 아픈 놈을 치료해 주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도 가끔 가다 보면 이게 뭡니까? 연속이 되는 케이스가 있죠. 서로 아파. 서로가 서로를 치유해 주는 거지. 그지? 요 케이스가 있고요. 아니면 gx 자체가 불연속이니까 뒤에 있는 값이 연속인데 이 연속되는 포인트는 반드시 0이면 되겠죠. 그러면 치료가 될 거니까 또 연속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일단 gx가 당연히 불연속이겠죠. 그지? 얘들이 연속이면 이 문제를 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치? 자, 그러면 0을 대입했을 때 얼마입니까? 좌극하는 2가 될 거고 우극하는 2가 아니란 소리겠죠. f0 값은 2가 될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전제하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랬을 때 첫 번째입니다.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에요. 자, 그럼 얘도 불연속 형태고 얘도 불연속 형태인데 gx는 다른 곳이 불연속이 아니고 0에서만 불연속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얘도 0에서 불연속이 돼야겠지. 그러면 우리가 0을 대입했을 때 gfk가 남는데 그 fk 자체가 0이 되면 되겠죠. 얘가 0이 돼버리면 뭐 되는데 이건 gx에다가 gx 형태가 곱해진 거 아닙니까? 그거를 x를 0으로 보낼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얘도 불연속이고 얘도 불연속이 되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지? 자, 그랬을 때 gk가 0이라는 존재 하에서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면 불연속과 불연속 곱할 건데 좌극하는 뭐예요? 결국 이건 gx 제곱이 될 거니까 좌극하는 0에 넣어주면 2의 제곱이니까 4 될 거고요. 우극하는 f0의 제곱이 되겠지. 근데 이게 서로 같아야지 연속이 되겠죠. 우리는 실수 전체도 연속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0에서도 연속이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f0 값을 구할 수 있는데 f0 값이 2거나 마이너스인데 애초에 시작할 때 f0이 2가 되면 연속이 돼버리니까 우리는 gx가 불연속이 되는 포인트에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풀어야겠다. 그치? 그럼 fk가 0일 때 f0은 마이너스 2겠구나 라고 전제하에서 문제를 풀 수 있겠지. 2번 봅시다. 자, gx는 0에서 불연속이지만 얘가 이제 0에서 0이 돼버리는 거지. 쉽게 말하면 봐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 곱하기 g의 x 더하기 fk가 있는데 얘가 0이 돼버린다고. 얘는 여전히 불연속이고요. 0에서 그래도 치유가 가능하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x가 0으로 갈 거니까 얘는 gx g0 되겠죠. 얘는 g의 fk가 될 건데 이 fk가 뭐 되는 거야? 0이 돼버리는 거야. 그죠? 그리고 또 얘가 0 될 수도 있잖아. 안의 값이 전체가 0 되는 거 아니고 이 x 플러스 fk가 0 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x가 마이너스 fk면 되겠지. 자, 얘도 한번 넣어볼게요. 얘가 들어가면 그럼 왼쪽이 뭐 됩니까? g의 마이너스 fk가 되겠고요. 오른쪽은요? g0이 되겠습니까? 그럼 얘가 또 불연속이잖아.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또 0이 돼야 된다. 그치? 아, g 포인트가 0이 되는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 들어간 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서로 반대란 소리겠지. 부호가 g가 0 될 수 있는 포인트 잘 보면 g가 여기 있어. g가 0이 될 수 있는 해를 잠깐 보면요. 뭐 있습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 일단. 아, 그러면 fk나 f-k 중에 한 개는 뭐란 소리야? 무조건 2거나 마이너스 2란 소리거든. 뭐 fk가 2가 돼버리면 그치? 여기는 마이너스 fk니까 fk가 또 뭐 될 수 있어? 마이너스 2도 가능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해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두 개라고 여기서 문제에서. 그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일 때 가능하고요. 다른 애는 또 뭡니까? 2라는 거잖아요. 그지? 왜냐면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그지? 해가 될 수 있는 포인트는 그러니까 g의 2 값이 0 되거나 부호 반대니까. 얘 마이너스잖아. 그지? 그럼 g의 마이너스 2 값도 0이라는 소리겠죠. 근데 f2 값을 우리가 확인하려 봤더니 2는 당연히 0보다 큰 쪽에 대입해야겠죠. 여기
그래서 여기다 2를 대입했을 때 G2가 0이라면 당연히 F2도 얼마입니까? 0이란 소리겠죠. 그래서 2번 조건에서는 FK가 풀마 2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F2 값은 0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전제로 묶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이제 위에 1번 케이스가 있고요. 요거 두 개 묶어낸 거. 2번에서는 이 형태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 K를 만족하는 모든 그 K의 개수가 5개가 되거든. 그리고 모양은 아래로 볼록하는 이차 함수였습니다. fx는. 그죠? 계속 보니까 0하고 마이너스 2랑 2를 보고 있다, 그지? 풀마 2, 0. 그 y 값이요. 여기도 0,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y는 2하고 마이너스랑 0이 지나는 포인트가 각각 다 해서 5개가 돼야 되거든? 그럼 핵심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2가 지나요. 여기에 0이 지나요. 요 포인트에 딱 마이너스 2가 지나면 기수가 기가 막히게 5개가 나오겠지. 문제가 없다, 그지? 그래서 F2 값은 여기서 0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F0 값은 여기서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 2였습니까? 위에서 F0 값은 마이너스 2였으니까. 그죠? 여기가 0이겠죠. 그러면 0, 마이너스 2겠네. 그러면 따라서 함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지. 2차 함수에서 0, 마이너스 1을 꼭점 가지니까 ax제곱 마이너스 2라고 두면 되고요. a를 구할 수 있는 때는 여기 0 되는 포인트 한 개가 2, 0이었습니다. x에다가 2를 넣었을 때 값이 0이 돼주겠지. 따라서 여기는 4a-2가 망이란 소리고요. a 값은 2분의 1 되겠죠. 그래서 fx에 쏙 대입을 해주면요. 이 함수는 2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우리는 f4 값을 구하는 거죠. f4를 쏙 넣어주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16 마이너스 2, 즉 8 마이너스 2니까 이 값은 6이라고 최종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1번이죠. 그 다음에 15번, 20번 문제입니다. 볼게요. 자, 20번도 우리가 풀었던 문제지, 그지? 두 상수 AB에 대해서 A가 일단 B가 둘 다 10보다는 작았고 A가 더 작습니다. A가 B보다.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a랑 n-b에 n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 많이 풀었죠. 홀수는 반드시 한 개를 가지고 있고 짝수일 때는 그 형태에 따라서 양수면 2개, 0이면 1개, 음수면 갖고 있지 않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일단 2부터 10까지를 잠깐 볼게요. 그게 9개가 돼야 되니까 홀수 라인은 F3, F5, F7, F9로 4개 있죠. 그치? 얘는 반드시 4개를 차지할 겁니다. 홀수 라인은. 짝수 라인이 문제죠. 그치? 얘들은 다 해서 몇 개 돼야 돼? 5개가 돼줘야 되거든. 짝수 라인 잠깐 보면 F2가 있고요. 다음에 F4가 있고 F6이 있고 F8이 있고 F10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얘들 다 합해서 5개가 돼줘야 돼. 얘들이 다 1은 안 되죠. 그럼 이게 다 0 되는 포인트잖아. 맞지? fx가 0이 되는 포인트에서 실수를 한 개 갔는데 얘들이 다 1 돼버리면 이거는 2차 함수가 안 되죠. 왜냐면 시작할 때 n-랑 n 빼기 b의 곱이니까 이건 2차 함수 꼴이잖아요. 그치? 이건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몇 개는 2개를 가지고 몇 개는 1개를 가지고 몇 개는 0개를 가지겠지. 핵심은 이런 거죠. 5개 되려면 2개 되는 게 2개가 있고요. 1개 되는 게 하나 있고요. 0개 되는 게 2개를 가진다. 근데 누가 누군지 모르죠, 이제. 그치? 요 케이스 찾아서 A, B의 순서상을 구할 거고요. A, B는 자연수로고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다는 것을 잊지 말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일단 볼게요. 자, 첫 번째. 그럼 F2가 1개를 가져요. 그 말은 뭐예요? F2일 때가 0이란 소리겠죠. 0이 돼야지 실수 1개 가지니까. 그럼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고 2가 당연히 요런 왼쪽에 있겠지. 오른쪽에 있어버리면 더 이상 해가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오른쪽에 봐봐. 2가 요런 데 있어버리면 여기서부터 다 몇 개입니까? 이제 2일 때 1개고 4, 6, 8, 10이 다 양수기 때문에 다 2개씩 가져요. 그치? 그럼 5개를 넘어버리잖아요. 2가 이런 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2는 반드시 왼쪽에 있어야 되고요.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2는 이미 원소로 1개를 갖고 그럼 나머지가 이제 각각 가져야 되는데 뭐 유추하기로는 당연히 4일 때가 음수고 6일 때도 음수고 8일 때는 양수를 가지고 10일 때 양수를 가져버리면 얘들은 2개 2개 여기는 0개 0개 되면서 딱 5개가 되겠지. 그럼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요 B 포인트는 얼마입니까? 7이라는 소리겠죠. 그럼 A가 2고
b가 7이 돼줘야 돼. 해가 될 수 있는 포인트는 a랑 b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FE가 0이면 그 순서상 2,7이 되겠고요. 두 개 합은 9라고 확정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는 F4가 0이 돼서 얘를 한 개 가지는 거지. 마리로 블록한 이차함수고요. 4가 오른쪽에 있으면 더 많이 가져요. 그래서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2일 때가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를 갖겠네, 양수니까. 그지? 얘가 두 개, 얘는 한 개를 갖습니다. 그러면 6일 때는 빵이 돼야 되고 8일 때도 빵이 돼야 되고 10일 때가 두 개를 가져야겠지. 그래야지 2, 1, 2 다섯 개가 되겠다. 그지? 가운데 9가 들어올 겁니다. 이때는 A, B가 누구냐면 4하고 9겠지. 0 되는 포인트였으니까. 그러면 두 개 더하면 13이라는 값을 갈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F6 값이 0인데 이제 6이 왼쪽에 있어보자. 예를 들어서 이런데 6이 있어버리면 2하고 4가 이미 몇 개예요? 한 개 한 개를 가져요. 맞습니까? 아, 두 개 가지겠지. 미안해, 양수니까 6일 때 한 개 가지겠다. 이미 5개를 완성해 버린다고. 그러면 8일 때는 음수란 소리고 9일 때도 음수란 소리잖아요. 그지? 그럼 요 B가 반드시 뭡니까? 9가 아니고 10이겠죠. 오른쪽에 B는 반드시 10보다 커야 될 거야. 해가 되는 포인트가. 그런데 B는 10보다 작대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하죠. 그지? 요런 문제는 불가능하고요. 6이 그러면 오른쪽에 있던 소리겠지. 이걸 반대로 요렇게 그렸을 때 6은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8하고 일단은 10 라인에서 무조건 얘들이 두 개를 갖겠죠. 6일 땐 한 개를 갖고요. 오른쪽에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4는 가지면 안 돼. 2도 가지면 안 되니까 음수. 여기는 1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1, 6이 가능하겠지. A랑 B 포인트로서. 그럼 7이 가능할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F8이 0일 때입니다. 당연히 얘도 오른쪽에 있겠죠. 왼쪽에 있으면 또 말이 안 돼요. 여기에 8이 있습니다. 그러면 10일 때만 얘가 두 개, 양수니까 8일 때 한 개. 그러면 여기서 6과 4는 없겠죠. 0개, 0개고 2일 때가 처음으로 또 두 개가 된다 그지? 그럼 두 개, 한 개, 한 개니까 완성이 되겠죠. 그럼 가운데 껴있는 얘는 3이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때 AB는 3, 8 되겠죠. 두 개 더하면 11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굳이 확인 안 해도 이미 눈치채지 않았습니까? F10 값이 0이야. 그지? 말이 안 되죠. 해낼 수 있는 포인트가 10인데요. 해는 A하고 B고 A, B는 1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얘는 애초에 해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볼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이미 순수상 개수의 합을 다 구해놨습니다. 더 하면 되겠네요. 자, 9하고 11 더하면 20, 13과 7을 더하면 또 20. 20 더하기 20이니까 답은 40으로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자, 공통 마지막 21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이건 또 계산 문제였던 것 같은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극소값수 10을 갖는 3차 함수가 있습니다. fx는 다 3차 함수예요. fx를 대충 우리가 취약할 때 보면 최고차항 계수 1이었으니까 x 세제곱 뒤에 블라블라가 되겠지. 자, 라지 fx에서 xfx를 뺀 게 gx 형태입니다. gx를 한번 그려보기 위해서는 일단 얘들 개형이 대충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최고차항 정도로만이라도 이게 음수인지 양수인지 확인해 볼게요. 몇 차인지. 자, 일단 xfx는 여기다 x를 곱할 거니까 x 4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에 라지 fx는 죄를 적분할 거 아닙니까? x 세제곱을, 그지? 일단 4분의 1에 x 4제곱으로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밑에 거에서 이거 위에 걸 뺄 건데, 그지?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4분의 3x 4제곱이 되겠죠. 얘는 시작할 때, 그지? 요거는 마이너스 4분의 3x 4제곱으로 시작하는 4차 함수라고. 위로 올라가는 케이스입니다.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지? 아니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지? 그건 모르겠어요. 정확한 그림을. 가조건 보면 gx가 4가 되는 실근은 오직 4밖에 없답니다. 그럼 최고 높이에 4가 되는 포인트가 4밖에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치? 문제에서. 왜 최고 높이입니까? 라고 하면 4가 이런 데 있어 와. 그치? 4가 되는 포인트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4차 함수 중에서도 가장 높은 포인트가 여기가 4겠구나 라는 거죠. 이렇게 있다. 요 x 포인트가 4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gx가 g0과 만나는 서로 다른 시근의 개수는 2개라고 합니다. 그죠? 2개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 그지? 뭐 이런데 0이 있으면 2개가 될 수는 있겠다. 그지? 그러면 g0의 위치가 정확히 이 값이 극대를 갔는지 극소를 갔는지 아니면 안 갔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여기서 그러려면 얘를 미분해 봐야 돼. 우리가 가지고 와서
자, gx가 라지 fx에서 x fx를 빼는 거였죠. 미분해 볼게요. g 프라임 x 구하게 되면 fx를 가지고요. 마이너스 fx 뒤에는 마이너스 x f 프라임 x가 되겠죠. 그럼 fx는 죽어. 그럼 g 프라임 x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x f 프라임 x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가 0을 한번 넣어보자. 자, g 프라임 0은 반드시 0 될 수밖에 없죠. 왜? x에 0이 들어가면 0 될 거니까. 그지? 아, 그럼 이 값이 일단 0 되는 포인트겠구나. 그지? 극대 극소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건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라서 우리가 g 프라임 0이 극대를 가져 혹은 극소를 가져. 그럼 극대를 가지면 포인트가 여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0 되는 포인트겠죠. 이러면 봐봐, 나 조건이 위배가 된다. 몇 개 만납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를 만나요. gx가 0 되는 포인트가 몇 개라고? 이제 두 개라고 했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세 개가 돼버려. 그래서 극소가 되는 포인트는요, 여기에 0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지? 몇 개입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니까 또 얘들은 안 돼요. 아, 그럼 극대랑 극소가 되는 포인트는 그 실근 개수 세 개를 가져버리니까 얘들은 불가능하겠네. 그죠? 그러니까 일단 얘가 0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극대 극소가 되면 안 돼요. 그럼 뭡니까? 잠시 머물렀다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그지? 그러면 좌우에서는 부호 변화가 없지만, 그지? 0은 되는 포인트겠죠. 그러니까 극값이 아닌 포인트가 되죠. 여기서는 3중근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아니었고 원래는 이런 그래프가 맞겠지. 0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올라가서 4에서 극대를 찍고 내려오는 이런 이쁜 모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가 0 되겠죠. 이렇게 3중근이라서. 그러면 근이 한 개, 두 개로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지? 그다음 여기는 4가 될 겁니다. 그죠? 이제 하나씩 문제를 구하러 갈 건데요. 일단은 얼마입니까? g 프라임 4가 0이죠. 왜? 극대가 되는 포인트였으니까. 근데 g 프라임 4가 0이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다 우리가 대입을 할 건데, 자, g 프라임 4는 마이너스 4 곱하기 f 프라임 4예요. 그렇다는 소리는 뭐예요? 무조건 얘가 0이 돼줘야겠지.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g 프라임 4를 통해서 우리는 f 프라임 4가 0이겠구나도 알 수가 있습니다. gx가 궁금한 게 아니고 결국 우리는 fx를 구해서 라지 fx를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문제에서.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g 프라임 0이 또 0인데 얘는 좌우에서 부호 변화가 없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g 프라임 x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x의 f 프라임 x예요. 자, 얘는 마이너스 x 그래프니까 좌우에서 부호 변화가 생기잖아. 0 기준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변하잖아. 그러면 그 부호되는 변화를 없애줘야 된다니까. 그러면 g 프라임 0이 0이 되는 건 맞아. 근데 좌우에서 부호 변화를 없애려면 무조건 f 프라임 0이 0이 돼줘야겠지. 그럼 좌우에서 부호 변화 안 생기잖아. 다 0이니까. 그치? 0은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한 번 더 f 프라임 0은 0이 돼줘야 돼요. 왜 좌우에서 부호 변화가 없어야 되는 거는 g 프라임 0은 극대가 되면 돼, 안 돼? 극소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왜? 극대가 되는 순간 세 개를 만나고 극소가 돼도 세 개를 만나니까 위배가 된다니까. 극대 극소 포인트가 아니라고, g 프라임 0은. 그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와서 문제를 보셔야 돼요, 문제에서.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f 프라임 4가 0이고 f 프라임 0이 0이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도함수를 먼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x에. 그럼 f 프라임 x는 아까 시작할 때 fx가 최고차 함수가 1인 3차 함수였으니까 미분해주면 최고차 함수는 3인 2차 함수가 되겠죠. x를 가지겠고 x 빼기 4를 가지겠습니까? 0이 대 0이고 4일 대 0이니까. 얘를 일단 적분부터 할 건데 그 전에 확인할 거는 하나 더 있어요. 힌트가 뭐랍니까? 극소값을 10으로 갖는 3차 함수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힌트예요. 얘들 그렸을 때 모양이 아래로 볼록하는 2차 함수고 0과 4니까 당연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는 요 4에서 뭡니까? 극소를 갖겠지. 그럼 F4가 여기서 얼마나 소리야? 10이란 소리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적분해 볼게요. fx를 구하게 되면 x 세제곱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c가 되겠죠. 이때 4를 넣은 값이 10이잖아. f4부터 확인해서 c를 먼저 구할게요. 여기는 64
마이너스 96 더하기 C가 10 되겠습니까? 얘가 마 32가 될 거니까 C가 40이면 되겠지. 그래서 일단 fx를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40이라고 완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또 우리는 라지 fx를 구해야 돼요. 한 번 더 적분하셔야겠죠. 4분의 1의 x 4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2x 세제곱 더하기 42x 더하기 얘도 적분상수 c가 붙겠지. c1이랄까요? 그럼 좀 c1을 구할 수 있는 힌트가 뭐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시작할 때 G4가 얼마였습니까? 4였거든요. 그치? 그 다음에 F4는 얼마였습니까? 10이었죠. 요거 활용해서 하나씩 문제 또 가볼게요. 어디냐면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자, G4가 얼마입니까? 4고요. F4는 얼마입니까? 몰라요. 걔를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F4 얼마입니까? F4는 10이었죠. 4는 4니까 마이너스 40이 될 겁니다. 즉 F4가 44인 걸 알 수 있어 우리가. 그러면 F4가 44인 걸 활용해서 대입해서 C 구하면 끝나겠지. 따라서 F4는 여기 4 들어가면 64 되겠습니까? 여기는 4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2 곱하기 64가 되겠고요. 뒤에는 4가 들어가면 8에 168 되겠지. 더하기 C1 될 겁니다. 근데 그 값이 얼마 돼야 돼? 44를 이루어야 돼. 얘들 계산하면 마이너스 64가 되겠지. 요거 두 개 다 계산하면 104 될 겁니다. 따라서 C1은 마이너스 60으로 최종 fx를 정리하면 얘는 4분의 1의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42x 마이너스 60으로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라지 f의 2를 구하는 거죠. 2를 대입해주면 4, 여기는 마이너스 16, 2를 대입하면 84, 마이너스 60이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88이고요. 요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76 되겠습니까? 계산 결과물은 12라고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